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토요일 주말 10시 기관차 저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저희 영상들의 광고가 좀 없어지고 있죠. 순차적으로 없어지고 있고, 이제 끝으로 기관차를 끝으로 이제 모든 영상에 광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모닝 브리핑 아침에 챙겨 보시는 분들이 사실 아침에 그 찰나의 시간들을 보시는데, 그 광고 뭐 짧으면 짧고 또뭐 길다면 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붙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시간을 줄여 드리고자 생각을 했다가, 뭐 이럴 거면 이왕이면 다른 것들도 다 없애자라는 생각에 뭐 이런 결정을 했고, 작은 결정이지만 좀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본 방송을 접하면서 조금 더 시장에서 스마트하게 대처가 되는,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지금 보시는 분들이 조금씩 한 분이 한 분 정도만 좀 공유를 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부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좋아요 함께 해 주시면 좀 더 힘이 된다라는 거. 다만 저희가 댓글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기존에도 그랬지만 굳이 열심히 댓글을 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가족분들 챙기기도 어려운데 그런 거 일일이 봐 가지고 대응하기가, 그러니까 또 좋은 얘기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별로 그렇게 거슬리는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도 있어 가지고 굳이 좀 영향을 받느니 애초에 보지 않고 차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쓰고 싶은, 그러니까 승부를 걸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제 이제 제가 저희 카페, 저희 그 기술편은 저희 가족이 돼야지 볼 수 있지만 이 심리 계좌편은 다 무료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오셔 가지고 레버리지를 계획하시거나 혹은 이미 손 쓸 수 없지만 쓰고 계신 분들은 한 번 정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은 비단 뭐 지금의 시기뿐만 아니라 늘 이 반복되는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의 사이클에서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요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관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월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죠. 첫 번째로는 음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상승 반 하락 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거든요. 통계를 내보면 상승이 더 많습니다. 보통 한 4대 6, 한 4.5 대 5.5, 이 정도의 비율로 그래도 상승장이 더 많은데, 대신 하락장이 나올 땐 그 폭이 조금 더 클 뿐이죠. 근데 최근에는 일단은 시가가 만들어지면 그 자리를 잡는 것을 굉장히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러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기관의 손절매도 같이 쏟아지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최근 신용이나 어떤 미수거래 뭐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많이 되면서 굉장히 좀 빡빡한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당연히 좋지 않은 기사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모닝 브리핑 때 이야기 드렸지만 좀 기도 안 차는 게, 이제 와 가지고 막 "이제라도 매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막 리서치 센터장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는 상단에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박스 차트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제가 올해 출발하기 전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죠. 올해는 뭐다? 2323에서 2495의 박스 장세다. 다만 어떻게 2차 전지가 예상 외로 튀어 올라오면서 슈팅 구간이 길어지고 셌을 뿐이지, 이때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때 정확한 시황은 뭐였냐면, 코스닥은 모르겠지만 코스피는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왜? 뭐 이런 흐름들 때문에 올라가도 2600 이상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결국은 이 상단이 깨져 내려가면서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까지 이렇게 한 번에 내려올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통상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런 자리, 즉 2400 중심값 이 근처부터는 제가 매수해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여기에서 최소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와서 여기가 다시 깨졌을 때 그때 내려온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미국
국제금리의 상황과 같이 맞물리고, 게다가 이제 시장의 어떤 이 거래 균형들이 깨지면서, 특히나 2차 전지가 공매도에게 한번 칙 잡히고 나니까 말 그대로 쉬지 않고 얻어맞았죠. 그렇다 보니까 이 하락의 폭이 커졌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최근에 그 주가 조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만약에 그 논리가 맞다라고 그러면 지금 공매도들이 만들어내는 이 매도 흐름도 주가 조작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나 명백하게 업팅 룰로 어떻게 됩니까? 호가로 시장의 시세의 흐름을 압박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본인들의 어떤 계좌나 아니면 카르텔 같은 그런 흐름으로 한 방에 밀어버립니다. 그러니 사실 이렇게 툭툭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거래량이 줄면서 빠지고 있어요. 왜? 본인들이 위에 시세 다 깔아놓고서 뭉개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늘 막 청문회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공매도가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자료가 없다, 통계가 없다, 근거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 시장은 무슨 박스라고 늘 이야기합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노래 부르는 거 뭡니까? 지난번에 코스피에 대해서 쭉 이야기 드렸을 때도 우리 시장은 기본적으로 박스장이라니까요. 박스라는 건 뭡니까?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아래로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 위치만 시대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을 뿐이지 이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매도를 아무리 갖다 붙여도 얘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근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아무리 매수해도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이 똑같이 나올 텐데, 그러니 그런 근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냥 실시간으로 이 호가 펴 놓고서 밀리는 종목들 그냥 조금만 돌려봐도 쟤네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누구든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본인들이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왜? 돈이 많은 조각에서는 무한대로 쏟아부을 수 있으니까. 하물며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포스코홀딩스 개인들이 거의 25% 가까이 매집을 했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잖아요. 말이 됩니까? 유통 주식의 거의 절반 이상을 매집을 해놨거든요. 그것도 단기간 내에. 근데도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그쵸? 제가 조금 흥분하긴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이레귤러 패턴은 보통 그럴 때 터진다라는 거. 따라서 지금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에서의 이 매도는 전혀 무의미합니다. 여기서도 무의미해요. 다만 이제 저는 이 밑꼬리 된 양봉을 잡아냈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날 이 흐름이 나오고 이 갭이 나올 거는 전혀 패턴으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저거는 완벽하게 패턴에서 벗어난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야기 드렸죠. 지금 혹여나 현금으로 매수해서 물려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 버텨야 된다, 이제 와서 무서워 가지고 던지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 이 구간은 반드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게다가 갭 자리를 만들었죠. 2400은 뭐다? 중심값이다. 이 자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올라올 겁니다. 물론 내 종목이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번외의 문제인 거고, 지금에 와서 무서워서 던진다라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던져라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신뢰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마치 우리나라 그 레포트들 보면 그렇잖아요. 대부분 다 후행이에요. 보통 매매를 하기 전에, 즉 투자를 하기 전에 참고하라고 만든 자료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으니 우리가 목표 주가를 이렇게 정했고 그러니 참고하고 매매해,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 레포트들은 다 후행해 버려요. 주가가 막 해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뒤늦게 올립니다. 왜냐면 괴리감이 너무 커지니까. 그리고 막 떨어지잖아요. 그럼 뒤늦게 내려요. 본인들이 임의로 할인율 적용해 가지고. 왜? 괴리감이 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누가 그걸 보고서 참고 자료를 씁니까? 그쵸? 그렇다고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자, 어찌됐거나 돌아와 보면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구간은 뭐다? 명백히 박스권 하단이다. 박스권 하단에서 늘 이야기 드리죠. 뭐가 쏟아진다? 박스권 하단에서는 악재가 쏟아지고 상단에서는 호재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물며 저랑 꽤 오래 같이 하신 분들도 지금 자리는 막 무서워서 질문하세요. 지금이라도 정리할까요? 뭐 할까요? 택도 없다고 이야기 드리죠. 그런 분들은 이 자리에서 뭐 매수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던 분이 이제 와 가지고 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개인 투자자분들은 늘 이야기 드리죠. 박스 매매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늘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단에서 매도하고 상단에서 매수하게 되어 있다. 지금이 명확히 그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반등했다가 2323 저항 맞고 떨어졌죠. 왜? 중요한 말이니까. 이탈했다가 저항 맞고 빠지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올라타서 뒤는다라 그러면 2400 구간도 단숨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아래에서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매수를 보는 거지 매도를 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 싶고,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변동성이 크지만 그래도 코스닥이 좀 더 낫다. 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밀렸지만 다시 744 라인을 딛고 있죠.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음봉이 너무 많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고, 최근에 저희 가족분들께 가장 많이 읽어드린 흐름은 이 장 초반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로 혹은 파생을 볼 때는 보통 3분봉을 봅니다. 최근 장은 시가를 만들어 놓고,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날도 이거 시가 뒤에서 여기 분홍선이 두 개가 있죠. 딛고 올라가면 추세가 바뀐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또 흘러내린다. 흘러내렸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눌렀는데, 제가 이때 이야기한 거는 오늘 이 패턴은 나쁜 패턴 아니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한번 더 털고 가야지 개인들의 매도가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개인들이 매도가 나왔고, 다만 아쉬운 거는 시세를 연속적으로 내지 못하고 다시 밀렸다 움직였죠. 그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오늘 공매도들이 다시 매도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시세 컨트롤하지 않았는데 반등했어. 다시 밀어가지고 움직이니까 개인들 털고 그 흐름을 이용해서 공매도들이 다시 환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결국 공매도들이 얼마나 빼주느냐가 우리 시장의 반등에 힘을 가를 것이고, 올라가면서 한 텀 정도는 갭으로 움직여줘야지 개인들이 털어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다시 매수를 따라잡겠죠. 그러니 단숨에 V자형 반등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2400 구간에서 다시 한번 조절하고서 눌림의 패턴이 나왔을 때 2323만 지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744 라인만 지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 자리가 두 번째 눌림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제 이제 저희 카페에 올려드린 레버러지, 그 레버러지를 쓸 수 있는 확인 매수 구간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박스권 매매에서 늘 하단에서는 악재가 쏟아진다라는 거. 그러니 너무 그 흐름에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전략을 단단하게 지켜가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좀 모닝브리핑 때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가급적 5분 내에 끊어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앞설이 자꾸 길어져요. 왜냐면 뻔히 지금 구간에서 어떤 심정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꾸 이 클릭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은 물렸으면 두시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으면 계속 하시고, 그나마 이제 내일 이야기 드리겠지만 피신할 곳이 있어요. 지금은 이것도 흔치 않거든요. 대부분 피신한다 그러면 현금을 갖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현금 대신 더 나은 상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피하던가, 이도 저도 아니고 계속 휩쓸리고 떨어졌다고 술 마시고 반등했다고 좋아하고 또 밀리니까 술 마시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 코스피 종목들 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늘 이야기 드리지만 매수할 게 급하신 분들은 저희 쇼츠 보시면 돼요. 매일 3종목씩 올라가고 있고, 물론 매일 매수를 당장 할 만한 종목들이 모두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매수에 근접한 종목들을 계속 전략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흐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현대차 재밌죠. 뭐가 재밌습니까? 예. 막 역대급 실적을 쏟아내도 전혀 시세에 반영되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시장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가중평균 수익률이 0.4% 6%, 뭐 이게 말이 됩니까? 그쵸? 그만큼 우리나라가 발전이 없다라는 거라고 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참 그런 거 보면 좀 깝깝한 면들이 있죠. 일단 현대차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얘는 마디에 얼마에 있다고요? 마디에 얼마에 있습니까? 17만 3천 원에 있잖아요. 계속 이야기 드리죠. 적어도 제 방송을 챙겨보시는 분들은 제가 마디할 때는 체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저만의 방법으로 확률 높은 자리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막 저희 가족분들을 보여드릴 때마다만 체크하고 공개 방송에는 저거 없애고, 그러면 너무 치사하겠죠. 그러니 늘 공개를 해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 윗자리에서도 계속 이야기 드린 게 뭡니까? 더 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17만 3천 원짜리 아니면 매수 안 한다. 더군다나 120평 깨고 나서 올라가서 이렇게 저항받고 내려오는데 굳이 여기에서 얘가 더 갈 것 같아서 그래도 완성차밖에 없다. 그건 오늘 어제였나 그저께였나 보다가 이제 그 2300 뭐 이라도 다 던져라 뭐 이렇게 하는 기사를 보다 보니까 뭐 그래도 완성차는 뭐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써 놨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그런 거 보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괜히 험한 말만 나올까 봐. 자, 어찌 되었거나 노리시는 분들 아무리 비싸게 사도 이 아래에서 사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본 종목을 노리시는 분들이 공격적으로 떨어지는 칼날 받으실 거면 17만 원에서 17만 원 3천 원 뭐 이 정도 잡으시고 16만 8천 원 정도 이탈 꺾어는 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확인 매수를 들어가실 분들은 딛고 반등할 때 그때 컷 걸고 들어가시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다시 원래 매수를 들어가기 좋은 구간은 제가 이야기 드렸죠. 위 구간이라고. 이 구간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본 종목을 꼭 매수하셔야 될 분들이 아니면 1번 자리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2번 자리는 급한 분들에게 맡긴다. 그리고 나서 요 자리가 완성이 된다라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이 20만 원 구간 충분히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이때 그만한 거래량과 좋은 손바뀜들을 만들어냈어요. 다만 우리 시장이 이 지경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내려온 거고, 이 두 구간 중에 골라서 들어가시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기아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야기 드렸죠.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어떻게 매도다 매도, 83,000원 자리에서는 이 윗자리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거 깨질 때 원래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그 제 입장에서는. 왜? 이게 깨진 순간부터 이 종목은 내려와야 되는데 최소한 어디까지? 73,500원까지. 근데 들어 올렸다라는 것은 얘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누군가가 필요에 의해서 들어 올렸다라는 개념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가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이 자리가 내려오지 않으면 매매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본 종목을 노리시는 분들은 얘가 이렇게 또 반등할 수도 있어요. 반등하면 그냥 내 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73,500원 저 자리를 기다린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시가총액이 35조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11조 정도 매수했는데, 물론 어떻게 여기서도 많이 매집을 하셨고 위에서도 계속 매집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금액이 그렇게 커졌는데, 중요한 거는 유통 비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사실 이 정도 매집을 했다라 그러면 마음대로 시세를 움직일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건 당연히 어떻게 공매도들이 어마무시하게 때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쟤네들이 하는 매매는 통정 매매가 아니고 뭐냐라는 거죠. 한꺼번에 다 같이 같은 시간에 그렇게 때려버리는데, 근데 최근에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유유적적히 어떻게 좀 빠져나가는 흐름들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용납이 되는 흐름들은 아닌 거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자리에서 얘네들이 그렇게 크게 매매의 기준이 없다라는 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이상 가장 나름대로 좋은 패턴은 400,000 원을 살짝 깨고 반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120인병까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것 같은데, 근데 지금에서 이렇게 그냥 반등해 버리면 그것 또한 기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보통 이런 기준이 없을 때는 뭘 활용하면 된다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추세 전환을 만들어 주면 그때 매수를 들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이야기 드리죠. 요런 자리들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리들이 만들어지면 접근을 한다. 다만 글쎄요. 저는 좀 물리더라도 슬슬슬 모아가다가 400,000 원짜리 만약에 깼다 잡아채고 올라오는 패턴이 만들어지면 그때 컷 걸고 여기서 승부를 거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라인들이 깨지면서부터 냉정하게는 기준이 없어졌어요. 더군다나 이 자리를 저항 맞고 빠졌기 때문에 더 하락폭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마지노선을 잡자라 그러면 저는 23만 원대 이전에 어떤 지지와 저항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 마디에서의 반등이 좀 이루어질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좀 가까이 보시게 되면 지금 얘는 투갭을 만들어 놨습니다. 즉 메워야 될 갭이 저 자리와 이 자리 두 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저런 자리들 혹은 그냥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래에서 25만원 구간에서 모아가다가 저 자리 찍고 반등하거나 추세 전환이 확정이 되면 그때 승부를 걸어 가지고 이 갭을 메운다라는 조건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더라도 이 갭을 안 메우진 않을 것이다. 다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외국인들의 어떤 공매도들이 충분히 들어와 줘야지 그때부터 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승부를 거실 분들은 아까 써드린 가격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으로는 마지막인 삼성 SDI입니다.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이야기 드렸어요. 여력이 되시고 그냥 모아갈 만한 종목 찾으시는 분들은 삼성 SDI 그냥 주워 가시면 된다고. 얘는 말 그대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가격이 온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60만 원이 다시 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충분히 효율이 나오는 거죠. 물려도 효율이 나오는 거고, 물리지 않으면 더 효율이 나오는 거고. 따라서 지금 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때 이 짤상바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카페에도 매수 시그널 나오면 올려드리거든요. 최근에는 매수 시그널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즉 최소한 시가라도 지켜야지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는데 그게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많이 못 올려드리고 있는데, 얘는 462,000원 462,500원 그 자리에서 짤상바닥을 너무너무 예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시장 때문에 밀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자리는 금세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벌써 금요일날 올라와서 그 자리가 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 구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쪽을 모으시는 분들, 특히나 자산 많으신 분들은 그냥 주워 가셔도 되세요. 어디 목표로? 60만 원을 목표로. 단기로 자리 찾기는 지금 아직까지는 만만치 않고 최소한 쌍바닥이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계속 모아가시는 분들은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율 좀 보고 갈게요. 환율이 최근에 계속 22평을 타고 움직이고 있죠. 오늘이 이제 금요일날도 장 막판에 저렇게 22평을 다시 밟고 올라갔는데, 명확하게 22평을 이탈로 해가지고 저항 맞고 떨어져야지 그때부터 인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반등의 추세라고 보고 있고, 다만 개인적인 어떤 뷰로는 1380원 자리를 넘기기는 만만치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요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넘기긴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계속, 그러니까 이전에 이게 올라올 때도 계속 이야기 드렸죠. 요 라인은 좀 넘기지 어렵지 않을까, 그런 뷰를 좀 갖고 있다. 거의 이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이 물론 우리 시장에 어떤 부담감을 주는 거는 맞지만 저것 때문만 이 시장이 꺾여서 어렵게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흐름들이 있다 정도, 가급적이면 여기를 넘기지 않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맞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제가 흥분한 감이 있죠. 그냥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어떤 일련의 그 일부 개인 투자자죠, 그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주가 조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매도 쪽은 그거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매우 불공정하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 말 그대로 그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 시장은 영원히 박스피입니다. 그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번처럼 택도 없게 저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버리면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조금은 우리 시장의 상도를 찾아가고,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어도 이 기술적 흐름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다라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해야 될 때와 아닐 때를 좀 구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스마트하게 쟤네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역이용하고 학습효과시키고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늘 보시면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급적이면 좀 많은 개인 투자분들께 혹은 동료분들께 좀 공유를 해 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기관차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